인공지능 시대, 철학자가 각광받는 이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기술을 마스터하는 비법이 최신 코딩 기술이 아니라 수천 년 된 고대의 학문, 바로 철학에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내는 열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철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철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첫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고, 둘째, 논리학, 언어 철학 같은 철학이 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인지 그 비밀을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인공지능을 그저 사용하는 사람에서 인공지능의 능력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로 거듭나는 길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일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의 숨겨진 능력을 깨우는 주문. 자, 여러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그 본질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공지능에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최적의 질문이나 명령, 즉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다듬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램프 요정,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 비슷해요. 부자로 만들어줘라고 막연하게 소원을 빌면 지니가 길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줍게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내가 손대는 모든 사업이 성공해서 향후 10년 안에 1,0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줘.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일절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은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해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다층적인 제약 조건까지 포함해서 소원을 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지니에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얻어낼 수 있도록 소원 비는 법, 즉 질문하는 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술인 셈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대한민국의 수도에 대해 알려줘라고 입력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AI는 아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겠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정보가 부족하죠. 하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질문을 다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및 지리 전문가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대해 설명해줘. 서울의 역사적인 의미,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꼭 가봐야 할 명소, 세 곳을 각각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포함해서 총 1000자 내외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글을 작성해줘. 어떤가요? 결과물의 깊이와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게 느껴지시죠? 첫 번째 질문이 그저 AI의 지식 서랍을 한번 열어보는 수준이었다면, 두 번째 프롬프트는 AI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역사 및 지리 전문가, 결과물의 대상을 지정하고 초등학생,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역사, 위상, 명소 세 곳, 분량과 톤, 매너까지 1000자 내외, 친절하고 상세하게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행위를 넘어 AI의 사고 과정을 설계하고 결과물의 형식과 내용을 조각하는 창의적인 설계 활동에 가깝습니다. AI를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똑똑한 파트너이자 창의적인 조수로 만드는 핵심 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미래 시대의 새로운 리터러시, 즉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입니다. 2부, 위대한 질문의 기술. 왜 철학이 필요한가? 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대충 어떤 건지는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 왜 철학이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과정이 철학자들이 수천 년간 해왔던 사고의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논리학, 명료한 생각에 뼈대를 세우는 기술.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은 바로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은 쉽게 말해 말이 되는 생각과 말이 안 되는 생각을 구분하고 타당한 근거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규칙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우리가 만드는 프롬프트는 사실 AI에게 보내는 하나의 작은 논문이나 정교한 지시문과 같습니다. 만약 이 지시문에 논리적인 오류나 모순이 있다면 AI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혼란에 빠지고 엉뚱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날 수 없는 모든 새의 종류를 알려주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의 비행 습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문장 안에는 날 수 없다는 전제와 가장 높이 난다는 조건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훌륭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AI의 사고 과정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논리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프롬프트에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정보의 순서는 적절한지, 숨겨진 모순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설계하는 과정은 마치 철학자가 하나의 논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결국 논리적인 사고는 명료하고 정확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가장 단단한 뼈대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두 번째 비밀, 언어 철학, 말의 의미를 파고드는 집요함. 철학의 한 분야인 언어 철학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문장의 구조가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말이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죠. 이 언어 철학적 관점이야말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하는 언어의 모호성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띄어쓰기 하나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인간은 눈치껏 그 의미를 파악하지만 AI는 이런 미묘한 차이에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사용된 단어 하나, 쉼표 하나, 문장의 구조 하나가 AI의 해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언어에 대한 깊은 감수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문장 구조를 다듬고 맥락을 부여하는 작업은 언어 철학의 핵심적인 탐구 과정입니다. AI가 오해할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 언어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정제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언어 철학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에게 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비밀, 인식론과 윤리학, 진실을 묻고 책임을 생각하는 깊이. 철학의 분과 중에는 인식론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인식론은 지식의 본질을 묻는 학문입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것은 과연 참인가? 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죠. 이 인식론적 질문은 AI가 생성해낸 결과물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AI는 때때로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환각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을 보입니다. 이때 인식론적 사고 훈련이 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AI의 답변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네가 한 말의 출처는 어디야? 내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은 무엇이야? 와 같이 AI의 지식을 검증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윤리학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AI 시대의 가장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지는 않는지, 기술의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줄 아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필수 덕목입니다. 3부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위한 철학 공부법. 무엇을 어떻게? 자, 그렇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철학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철학 박사 학위를 따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근육을 기르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나, 답이 아닌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철학 공부의 시작은 위대한 철학자의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질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이보다 더 좋은 훈련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AI에게 질문했는데 원하는 답을 얻는데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AI는 내 말을 오해했을까? 내가 사용한 단어가 혹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나? 내 요구사항 속에 나도 모르는 논리적 모순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처럼 자신의 실패한 프롬프트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고드는 과정 자체가 최고의 철학적 훈련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습관이 여러분을 유능한 엔지니어로 만들어줄 겁니다. 둘, 능동적으로 읽고 쓰는 훈련을 하세요. 철학책을 그저 눈으로만 읽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읽기와 적극적인 쓰기가 핵심입니다. 능동적 읽기.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이나 데카르트의 성찰 같은 고전을 읽어보세요. 단, 이야기를 즐기는 것을 넘어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지 그 논리의 뼈대를 발라낸다는 느낌으로 읽는 겁니다. 이 문단의 핵심 주장은 뭐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몇 개지? 이 근거들은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분석하며 읽는 습관은 복잡한 요구사항을 논리 정연한 프롬프트로 설계하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적극적 쓰기, 논증적으로 글쓰기. A 사안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정하고 왜 그런지를 3가지 논리적 근거를 들어 500자로 서술해 보세요.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을 1가지 쓰고 그 반론을 다시 논리적으로 깨부숴 보세요. 이 논증적 글쓰기 훈련은 복잡한 구조의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과정 그 자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AI에게 지시하기 전에 인간을 상대로 먼저 논리적인 설득의 글을 써보는 것, 이보다 좋은 훈련은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하나, 논리학, 특히 논리적 오류를 공부하세요. 프롬프트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선 논리학이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리적 오류, 라지컬 펠러시즈,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피장파장의 오류 같은 개념들을 배우는 겁니다. 실천 팁. 흔한 논리적 오류 10가지 목록을 찾아보고 각각의 오류에 기반한 잘못된 프롬프트를 일부러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AI가 그 오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오류를 완벽하게 제거한 올바른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해 AI의 답변을 비교해 보세요. 이 과정은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탐정의 눈을 길러줄 겁니다. 둘, 언어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의미와 맥락을 파고드세요. 언어의 미묘함을 이해해야 AI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의 의미는 그 쓰임새에 있다는 유명한 말을 기억하세요. 실천 팁. 덥다라는 단어를 한번 골라보세요. 날씨가 덥다, 매워서 덥다, 분위기가 뜨겁다, 하트처럼 다양한 의미가 있죠. 이제 AI가 각각의 의미로만 덥다를 해석하도록 5가지 서로 다른 상황, 맥락을 부여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보세요. 한여름 대구의 날씨를 묘사해줘. 불닭볶음면을 먹은 사람의 후기를 작성해줘처럼요. 이 훈련은 여러분을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다루는 언어의 마술사로 만들어줄 겁니다. 셋, 인식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장착하세요. AI의 답변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선 인식론이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지식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정당화하는가? 같은 질문들을 접해보세요. 실천 팁. 최근에 발표된 흥미로운 과학 기사를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AI에게 단계별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단계. 이 기사의 내용을 초등학생이 이해하게 요약해줘. 2단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실험 데이터 3가지만 알려줘. 3단계. 이 연구가 가진 한계나 반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이 과정을 통해 AI가 내놓는 정보의 깊이와
신뢰도를 입체적으로 검증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현자. 오늘 우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그 심장부의 철학이라는 오래된 지혜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공부법까지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컴퓨터에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을 명료한 논리로 다듬고 논리학, 모호하지 않은 정확한 언어로 번역하며 언어 철학, 그 결과물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인식론, 고도로 지적인 활동입니다. 미래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도구를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은 단순히 기술을 아는 사람을 넘어 제대로 질문하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위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AI의 대답 너머에 있는 진실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 기술의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어쩌면 미래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자의 모습은 바로 철학자처럼 생각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통찰과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